안녕하십니까. 일과 영덕 최영덕 원장입니다. 요즘 자사고가 인기가 없대. 갑자기 세월랑 휘문고 몇몇 개의 자사고가 약간 경쟁률 휘청했더니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일단, 몽땅 때려잡았기 때문에 특목자사고를 몇몇 특목자사고들은 많이 열이 받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10년 동안 엄청나게 이 정시에 대한 서울대 비중이 변해서 일반고는 50에서 63으로 엄청 성장을 하고 특목자사고는 48에서 20으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특목자사고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데이터로 보는 입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서요. 어떠한 사건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특목자사고의 핵심 학교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외국어고, 하나는 지역자사고, 특히 자사고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10년 동안에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래프에 나와 있던 것만큼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13% 확대됐고요. 특목자사고는 오히려 21%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엇이 줄었나 봤더니요. 과학고 영재학교는 스물스물했지만 오히려 늘어났고요. 자사고랑 외국어의 감소가 엄청나게 큽니다. 외국어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8%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1%, 12% 정도가 줄었네요. 자, 저 숫자만 보면 진짜 얘들이 많이 감소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어 고의 감소 요인은요. 기본적으로요. 외국어 고의 정원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대원 외국어 같은 경우에 2013학년도에 348명에서 2015학년도에 270명을 줄더니 2016학년도에는 250명을 선발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학년도에서 6년 후 13, 14, 15, 16학년도로 하는 저 그래프를 보면 딱 16학년도가 정확하게 인원수가 줄기 시작하는 지점이고요. 그때부터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12%에서 9%, 9%에서 8% 줄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에서 7%대로 줄어든 이유는 외국어고의 정원 변화 때문이다 인 거지 외국어고가 학생의 비율로 봤을 때 덜 보내는 건 아니었다 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외국어고라고 하는 곳은 사실 정시를 위한 학교가 애초에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외국어고의 폐지의 압박이 항상 있었고요. 특히 2008, 2009년도에 전국 단위 자사고를 만들 때 우리가 수능을 하면 수능을 하고 정시를 하면 정시를 했지 왜 외국어고가 계속 이 전문교과의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외국어를 많이 가르칠 것이지 왜 수능형 수업을 해? 라고 계속 찔렸죠. 그래서 용인외고가 2010년도에 외대국어로 변환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한 이유도 사실 이 부분 때문이었죠. 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유야무야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입시하지 뭐 정시 계속 해도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즉 2017년부터 18년이 되면서부터 아예 공약에 담았던 내용들을 땅땅땅 내렸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폐지된다. 그렇게 빨리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네들 전부 다 각 과정을 충실해라 라고 해서 계속 강요당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고도 이제 이런 변화를 바꾸지 못하는 이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외국어가 외고답게 운영이 되면서 네, 특성화 과정들 그리고 전문 교과들이 운영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시보다는 정시로 대학을 보내는 분위기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땅 떨어졌던 2018년도 이후 3년이 땅땅땅 지나면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절반 정도로 네, 떨어지게 되었고요. 지금은 대1외고 그다음 명덕외고 두 학교의 정시 합격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 돼버렸고요. 거의 대원 외고가 독보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때 이후로 계속 지속되는 중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로 외고가 감소되었는데요. 사실 외고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해보면 특목자사고 중에서 특목고라는 친구는 원래부터 정시가 아니라 수시 일관도로 진행되었고 운영되었던 게 정석이었던 거고 그 방법을 찾았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에서 만약에 특목자사고가 아니라 외고 비중이 여기서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그걸 굳이 올해 발표할 만한 큰 이슈는 없었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발표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내용들이요. 바로 휘문고 등 몇몇 개의 자사고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특목자사고가
정시 경쟁이 낮잖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묶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사고 쪽으로 가봅시다. 자사고 쪽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요, 사실 학교 수의 변화입니다. 내용 보시면 2018년도부터 155개였던 자사고가 주르륵 줄어든 게 보이는데요. 여기는 자사고가 아니라 교육통계에서는 자율고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공고까지 포함된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는 자공고 2.0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죠. 그런 감소세가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들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바로 이 학교 수 때문이다 인 거고요. 특히 우리 만점자를 가끔씩 발표를 하면서 나타내고, 그리고 대구를 정시의 도시로 만든 우리 경신고등학교가 사실 수능을 합격시킨, 서울대 합격시킨 인원들을 그대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를 끌고 갔기 때문에 자사고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일반고의 비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자사고 한 개의 정시 경쟁력이 낮아졌다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사고의 경쟁력이 조금은 낮아지게 된 계기가 2023학년도에 발생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정시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시 지역균형 전형이 2023년도에 시작하면서부터요, 확실히 지역균형에서 자사고보다 일반고의 비중이 높은 게 확연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 결과 지금 2024학년도까지도 그 변화가 일어났던 거고요. 올해에도 지역균형 전형이 마찬가지로 발생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요, 2028학년도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대입 전형에서 정시 지역균형 전형이 있다라는 게 눈에 딱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는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2명 정도만 딱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신도 훌륭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역균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명 이하인 학교들이라고 하면 이 정시 지균을 쫓아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사실 최상위 학군지인 예를 들어서 분당, 그 다음에 대치, 목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지역균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사고는 그대로 정시의 경쟁력을 각 학교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 라고 하는 것도요, 교과 역량 평가를 조목조목 살펴보면요, 충분히 내신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만큼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강 인원 규모, 원점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 등이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시험 스타일마저도 정시 유형이고 나름 수시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 자사고로 갈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특목 자사고의 감소, 특목고는 정시의 경쟁력이 감소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사고의 정시에 대한 경쟁력은 줄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원한다면 지역 자사고 혹은 전국 단위 자사고 선택하는 것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의 학습 성향을 확인한 다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입시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 강조드립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